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30일 토요일날 아침 08시입니다. CND 수학 학습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기차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차 문제를 앞에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그 동영상은 삭제를 하고 이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이고요. 중학교 1학년 거 문제이고, 여기는 중학교 2학년 겁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교량을 통과할 때나 그 다음에 이렇게 터널을 통과할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속력이 이때 속력이나 속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은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선 속력은 이때 속력이나 같다는 거죠. 예. 요건 앞에는 교량이고요. 교량 속력이나 여기는 터널 속력이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이란 말이 반드시 붙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속력을 푸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생소하지만은, 거리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거리 방정식. 거리 방정식은 또 거리 방정식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고요. 1번 속력이고 여기가 1번 속력, 여기는 2번 속력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은 얼마죠, 여러분? 이때 40초죠. 그래서 이때 속력은 40초, 40분에,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1300m 교량을 통과하려면은 1300m에다가 기차 길이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1300 더하기 x, 기차 길이입니다. x가. 네. 여기 는입니다, 여러분. 네. 이때 속력이나 같다는 거죠. 는 15초 초입니다. 15초 걸릴 때 얼마? 400 더하기 기차 길이 x 이렇게 됩니다. 자, 어제 여기 동영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끝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된 문제를 계산하기가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 식 계산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식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요령을 이미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간단 계산, 간편, 바로 계산, 빨리 계산합니다. 이쪽과 이쪽을 원래는 40과 115의 최종 배수를 구해서 양변을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5로 약분을 하세요. 뭐 저는 이 약분이라는 표현이 마치 원래는 나눈다는 표현이지만 그냥 약분을 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5로 나누면 5, 3, 15, 5, 8, 40 이렇게 하면 엄청난 계산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곱하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쪽을 먼저 곱하면은 이게 곱하면 3900 플러스 3x는 이렇게 곱하면 48 3200 더하기 8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계산이 엄청 빨라졌죠. 그럼 이거 빼면 5x고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700입니다. 700 빼면은, 그럼 이것도 5로 나눈다. 약분한다. 5일은 5, 5일은 5, 40. x는 140. 기차 길이는 x는 140m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속력이 같다는 걸로 해서 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문제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속력은 속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일정한 속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속력이나 1번 속력이나 이때 이렇게 했을 때 2번 속력이 같아야 문제가 풀어지죠. 예. 자, 그래서 그대로 바로 풀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므로 12초 200 더하기 x 기차 길이입니다. 예. 요거는 32초 800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속력에 대한 방식으로. 예. 중학교 2학년 거지만 1학년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거 양쪽을 약분할 때 4, 32, 48, 32 이렇게 하면 계산이 엄청 펴집니다. 자, 뭐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쪽을 8을 곱하면은 1600 더하기 8x 2400 더하기 3x.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거 빼면 5x, 이를 넘기면 800이죠. 5로 나누니까 5일은 5, 30이니까 5, 6, 30, 160이 되겠습니다. x는 기차 길이는 160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속력에 대한 방식을 풀었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가 우리가 속력 초등학교에서는요,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 기차가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200m 갔다 200m 갔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200m를 갔다 이렇게 되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므로 속력은 10초분의 200m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답은 20. 여러분 단위도 그렇습니다. 이 단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미터 퍼 초가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초등학교에 또 이것만 배웠죠. 예. 달라진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10초 동안에 200을 갔는데 기차 길이까지 더하는 게 이거는 초등 수학이고요. 초등.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은 뭐냐면은 중학 수학입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예. 기차 길이가 우리가 교량을 통과하는데 교량, 우리가 기차가 이렇게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교량이 예를 들어서 500이다 500m이다 그러면은 기차가 이제 선을 따라서 기차가 여러분 이렇게 어디까지 와야 되냐, 기차가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여기 뒷부분이 교량을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기차 길을 X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기차 길이가 500도하기 X고요. 10초에 건너면 10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완벽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는 풀이법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거리방정식으로 풉니다. 거리방정식으로 중학교 2학년 걸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 2학년 거에서는요, 기차 길이를 X로 하고요, 이걸 X로 놓고 속력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속력을 Y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거는 거리 방정식으로 푼다 그랬죠. 여기 앞에서. 예, 거리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 이게 중1이고 중학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차 길이에다가 더하기 1300m 교량, 이걸 하는데 몇 초 걸리나? 40y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거리예요. 이거는 기차가 가야 할 거리, 가야 될 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거리입니다. 이게 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40초, 여기. 자, 속력을 모르니까 Y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기차 길이 더하기 400m를 가는데 15초, 15y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풀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중학교 2학년 풀이법인데요. 예,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푸는 거와 거리에 대한 방식 푸는 거, 이거는 중1, 이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중1, 이건 중2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는 이 문제, 기차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을 한 날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푸는 식이 있고 중학교 1학년이 있고, 거리에 대한 거리 방정식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가야 할 거리 방정식. 자, 그래서 거리 방정식은 거리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200은 12y,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 x 더하기 800은 32y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푸는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 속력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이 방법 하나만 공부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오늘은 기차 문제에 대해서 풀이법의 속력에 대한 방정식과 거리에 대한 방식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건 중1 풀이법, 이건 중2인데 중2 건 필요 없다는 거. 중1 방법만 풀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공무원 시험 보는 날까지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증가 감소에 대한 약간의 보충 문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동영상은 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이 삭제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D 수학의 저는 장대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